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다시 평의를 시작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기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석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공판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은 멀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마을이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15개 학교는 오늘 예정됐던 개학을 하루 미루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진행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연휴 기간 저마다 쟁점을 정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늘부터 다시 매일 평의를 재개합니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다음 주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 날짜는 통상 2, 3일 전에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 기일을 통보했습니다. 선고 날짜는 모두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단순 비교하기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오늘 국무위원회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3.1절 기념식에서 국민 통합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 8명의 몫입니다. 만약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도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의견서 제출은 마무리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도 재판부가 바뀐 후 첫 공판이 열립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입니다. 당시 변호인단은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공수처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반대 논리로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이 구속 기소 이후 변화가 없던 만큼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면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지면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신문을 진행했고 지난 2일로 추가 의견서 제출 시한도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주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이달 중순으로 예상돼 법원이 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바뀌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확인과 증거조사 등을 모두 새로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바꾸면서 절차 갱신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증거 신청은 기각할 수 있고 동영상과 녹음 파일도 중요 부분만 골라 재생할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구속돼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치소에서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받은 손편지를 온라인에 인증하는 것이 극렬 지지자들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메시지는 선을 넘어 과격해집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1절 집회로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란 문구가 담겼는데 그대로 집회 구호가 됩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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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편지를 이용한 김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선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자필 편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9일과 2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도 악의 무리와 끝까지 싸우겠다. 헌법재판소가 타락하여 광란의 심판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과 2월 3일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애국전사, 애국청년으로 칭하며 추켜 세우는 편지도 썼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령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달라며 구금시설 주소지를 지지자들에게 공개한 김 전 장관이 답장 형식의 편지를 선동도구로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광훈 씨와도 편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냐?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넘을 거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다고. 윤 대통령 밑에서 내란을 총지휘한 김 전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한 제2의 선동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군 시설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었죠. 골프 외교를 위해서다.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명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들은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707 특임단 소속인데 이 골프에 참여할 멤버들을 직접 고른 것이 바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충남 계룡시에 있는 군 골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이곳에서 군인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직할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의 부사관들도 골프 멤버에 포함됐습니다.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707 특수임무단은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선 윤 대통령 골프 모임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윤 대통령과 골프를 칠 부사관을 선별한 사람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단장은 조사에서 지난해 6월 특전사에서 연락이 와 대통령이 휴가 때 부대원과 골프를 친다고 하니 2배수를 추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달 전부터 군이 윤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 골프 모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김 단장은 추천 조건도 진술했습니다. 골프는 칠 줄만 알면 되지만 대통령과 대화하니 부모가 6.25 참전용사거나 부부군인 등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령부에서는 골프 실력은 상관없다고 했지만 김 단장은 직접 실력까지 점검했습니다. 김 단장은 대통령에게 부대원들이 골프를 못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실제로 잘 치는지 보려고 스크린 골프도 같이 쳐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단장은 원사와 상사 등 부사관 3명을 선별해 사령부에 명단을 보냈고 이 중 2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회 출동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사실 1, 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날 윤 대통령 면전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단장.
검찰 수사에선 대통령의 라운딩에서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별 심사를 논의 중입니다. 그러자 인권위는 해당 단체에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한 인권단체는 지난달 13일 한국인권위가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서한을 갈리 측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인권위도 최근 갈리 측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등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으로 답변서가 나가려면 인권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헌재를 비난하는 인권위 서한이 국제기구로 전달된 셈입니다. 인권위가 보낸 답변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위원장은 갈리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오는 8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공지능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지 않을까요? 어제 민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올린 영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걸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또 이 엔비디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이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법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은요. 투자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면서 투자하고 성과를 가져오는 시장경제의 기초라고 반박을 했고요.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철진한 색깔론 말곤 할 말이 없느냐며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상이 만난 지 이틀 뒤에 영국 런던에선 유럽 18개국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에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mind him, Russia is the aggressor. Zelensky is a war leader whose country has been invaded. And we should all be supporting him and not falling over Putin. 현지 시각 3일 영국 의회에선 젤렌스키를 지지해야 한다는 영국 총리의 말에 여야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만으론 안전을 보장하기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노딜로 끝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후 젤렌스키는 유럽 정상들과 회의를 하고 찰스 3세 영국 국왕과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국은 참전까지 언급하면서 이 전쟁에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보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는데 돈을 훨씬 더 많이 썼다면서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끝내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내일이 봄의 시작이라는 경칩입니다. 그런데 연휴 동안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엔 50cm의 폭설이 쏟아져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 내일까지 40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예상되면서 일부 학교는 개학도 미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찢긴 비닐하우스 천장 아래 차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눈이 치울 새도 없이 쏟아지면서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농기계 창고도 무너지면서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월 중순경부터 이제 약도 치고 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없으니까 당장 걱정이죠. 전기와 통신도 끊겼습니다. 하루 넘게 고립된 마을도 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눈도 깡막치고 온 눈 사이에 고립돼 있다가 버스도 못 다니고. 연휴 동안 강원과 충청, 경상을 중심으로 최대 50cm에 달하는 눈과 함께 돌풍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금산에선 지붕을 수리하던 70대 노동자가 강풍에 떨어져 숨졌고 부산에서도 건물 외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통도 마비돼 여객선 76척 발이 묶였고 여객기 15편이 결항했습니다. 폭설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면서 누적 적설량이 1m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 15개 학교는 개학을 내일로 미루고 등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 이외에도 눈 예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북동부는 1에서 5cm, 대전과 충남 내륙은 3에서 8cm입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3에서 5cm의 무거운 습설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하던 20대 서울시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복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온라인 라이브 중인 한 남성,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일수 지금 일수? 저는 그냥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20대 남성, 실제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구급 공무원 A씨입니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오지만 A씨의 행동은 오히려 더 대담해집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이를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고 현금화할 수 있어. 복지 포인트 180만 원 받.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10만 원 받어 빨리 식사하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 양주 빨리. 영상 속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얘네들이 헌팅 나가라는 거 헌팅 나가라는 거 신고한다. 이거 좀 역으로 헌팅 나가라는 거죠. 복지 포인트 사용에 대해 묻자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되묻습니다. 왜 편법이라면 저희 편법이고 복지몰 사이트에서 저기 어차피 뭐 필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 해당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법 등 규정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오늘부터 주식시장이 끝나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인하 효과도 예상이 되는데 무엇이 바뀌는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체거래소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길어진 거래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열리던 정규장과 달리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좀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니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퇴근 이후에도 어쨌든 그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투자하기에 불편함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약 70년간 유지되던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40% 낮췄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수료는 증권사 재량이라 얼마나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수수료를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10개뿐이지만 매주 늘어나 이달 말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800개 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증권사가 대체거래소에 참여할 경우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지정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평소처럼 주문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 곳 중 하나로 사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거래량과 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단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은 먼 얘기라고 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트럼프는 협상이 끝난 건 아니라며 일단 여지를 뒀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Угоди пр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ще дуже далеко. Ніхто всі ці кроки не розпочав. Мир, який ми будемо передбачати в майбутньому.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이른바 백악관 노딜 이후 비판을 자제했던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발언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설전 끝에 협상이 깨진 직후 젤렌스키는 트럼프에 직접 사과하는 걸 거부하고 유럽 정상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행보 역시 대화 재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측근들은 젤렌스키의 퇴진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트럼프는 조만간 젤렌스키와의 협상 결렬 이후 대응책을 놓고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검토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현지 시간 3일 기자들을 만나 협상이 끝난 건 아니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Ukraine minerals deal now dead, or can it be revived? What's your... Well, I'll let you know. We're making a speech. You probably heard about it tomorrow night, so I'll let you know tomorrow night. But no, I don't think so. 그러면서 미국에 더 감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What do you need to see from President Zelensky to restart these negotiations? Well, I just think he should be more appreciative because this country has stuck with them.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새학기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최대 40cm, 경북 북부에도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